오늘 만나보실 모델, 남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예요. BMW X6인데요. X5라는 기본 모델이 있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유독 쿠페 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 크죠.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델, 남심을 좀 더 자극하는 8기통의 X6 M60i인데요. 엔진 자체는 기존 50i와 큰 차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모델 등급을 지금은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60i죠. 자, 8기통 엔진을 갖춘 이 X6 M60,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쿠페형 SUV BMW X6입니다. 해외에서는 X5의 인기가 더 대단하지만 국내에서만큼은 X6도 매우 잘 팔리는데요. X6의 매력은 뭘까요? 넉넉한 차체 크기에 쿠페 스타일의 역동성, 또한 다른 SUV와 다른 BMW만의 스타일도 장점으로 부각되죠. 전면 디자인을 볼까요? 볼륨감을 살려주는 캐릭터 라인을 시작으로 무광 블랙 컬러로 꾸민 히드니 그릴이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M 배지를 달아 나름대로 고성능 모델이라는 점도 어필하고 있고요. 하단은 블랙 패널인데 강한 모습이 잘 살아나죠? 범퍼 좌우에 공기 흡입구를 뒀는데 고성능의 느낌과 함께 균형감을 맞춘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전면만 보면 조금 과격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컬러 덕분에 차분한 느낌이 살아나죠. 램프 한쪽에 블루 컬러 장식이 있죠. 예전에는 레이저라이트 장착 모델의 상징이었지만 요즘은 블루 컬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 그냥 이렇게 컬러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램프 안쪽에는 화살촉 모양의 LED 포지셔닝 램프가 보이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BMW 모델에 쓰일 디자인이죠. 측면 실루엣도 좋은데요. BMW가 얘기하는 SAC의 느낌이 잘 살아나죠. M 스타일의 사이드 미러도 달았고요. 22인치 휠과 브레이크 시스템, 레드 컬러 캘리퍼로 멋도 냈습니다. BMW가 블루 컬러 캘리퍼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 이제 레드가 신선해 보이네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 6인데 고급형 서머 타이어 중에 하나죠. 프론트 팬더 주변 장식을 시작으로 뒤쪽까지 흘러가는 캐릭터 라인,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오버 팬더 등 쿠페 스타일을 갖춘 SUV의 매력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뒷모습도 무난한데요. 길게 좌우로 펼친 램프를 시작으로 소소한 장식들을 통해 멋을 냈죠. 범퍼 좌우로도 멋을 냈지만 하단 머플러 부분 디자인을 잘해서 스포티한 M60i의 매력을 잘 살렸습니다. V8 엔진과 연결된 머플러는 제법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요. 실내는 익숙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BMW 모델들이 유사한 실내 구성을 갖고 있죠.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디스플레이의 조합도 사실은 매번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드라이브가 8.5로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물론 그렇다고 8.0보다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죠. 계기판도 심플한데요. 뭔가 조금 더 꾸며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계기판 디자인에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요즘 제조사들의 추세이긴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바워스 앤 윌킨스 것인데 무난하긴 하나 미드 베이스가 조금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역대가 필요 이상으로 조금 강조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퀄라이저 튜닝을 해서 듣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체감이나 전반적인 음질은 매우 좋은 편에 속했고요. 스티어링 휠은 M 스타일이 기본인데요. 뒤쪽에 패들도 달렸습니다. 패들 사이즈가 넉넉해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하단으로 송풍구가 보이는데 나름대로 고급스러워 보이는 레버로 조절할 수 있죠. 조작성도 좋았고요. 컵홀더 안쪽에 무선 충전 데크가 있는데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연동해 사용할 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죠.
발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방전 속도를 늦춰주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 뒤로는 카본 장식 커버로 감싸진 다양한 버튼들이 보입니다. 그래도 크리스탈 장식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하이그로시 패널들을 썼는데 오염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1년 정도 썼는데 그래도 먼지는 타지만 스크래치에는 강한 모습이었어요. 시트는 편합니다. 가죽 질감도 무난하고요. BMW의 컴포트 시트는 원래 편안함으로 유명하죠. 운전자의 체격 그리고 자세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매우 높습니다. 헤드레스트의 쿠션감도 무난했고요. 2열도 충분합니다. 쿠페형이지만 헤드룸 부족을 느끼지 않게 하는데요. 큰 차체다 보니까 레그룸도 넉넉했습니다. 시트백 각도도 적정 수준이었고요. 부가 기능인 컵홀더는 암레스트 안쪽에 있습니다. 뒷좌석 장비로는 공조장치 조작부와 열선 기능이 있고요. USB 포트는 앞좌석 시트백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이고요. 고속도로 정속 주행 기준 주행 연비는 리터당 11.5km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차체 무게 배분을 볼까요? 그럼 트렁크를 볼까요? X5와 비교하면 루프라인 형상 때문에 약간의 공간 훼손이 있긴 하죠. 저속 구간부터 한번 주행을 해볼까요? 자, 신호등 있죠? 잠깐 정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예요. 차가 설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데 서스펜션이 지금 부드럽게 풀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자, 기어 변속이 이루어지죠. 1, 2단 사이에 변속 쇼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지금 RPM대가 1000rpm대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매우 부드럽게 잘 움직여주네요. 쇼크가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인치 휠에 의한 그 특성이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서스펜션 쪽에서 방어를 잘하다 보니까 소리 자체는 조금 크게 충격을 알려주는 것 같지만 실내에서 느끼는 승차감 부분에서는 네, 별 아쉬움이 없네요. 고속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죠. 지금은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기본 세팅 자체는 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네, 최고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고, 자, 안정감은 무난한 편이에요. 그리고 네, 이미 최고 속도에 도달했네요. 다만 다른 모델들 고성능 SUV들과 비교한다면 시속 240km를 넘나들 때 거기서 이제 이 모션 자체가 약간은 신경질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스포츠 모드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더 민감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초고속 주행을 좀 이제 크루징 상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네, 이 컴포트 모드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X6 M60i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공식 발표 기록은 4.3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4초 플랫, 네, 정확히 4초를 끊었거든요. 요즘 BMW를 보면 과거와 달리 이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쓰는 장비도 제조사 것과 사실 이제 동일한 장비인데, 네, 어쨌든 그 발표 수치보다 잘 나온다는 얘기는 날이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제조사가 발표한 수치 정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죠.
그리고 어떤 차들은 이제 발표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발표 수치를 맞추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유리한 조건에서 딱 그 조건에서만 그 발진 가속 성능이 나오도록 맞추는 그런 브랜드들도 사실 많은데, 어쨌든 포르쉐를 비롯해서 BMW는 이런 점들을 최근에 상당히 잘하고 있네요. 뭐 원래 포르쉐는 잘했었고, 이 유독 그 벤츠 쪽 AMG가 이 가속 성능이 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속 200km까지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14초대를 끊었죠.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면 이 차가 또 이 고성능, 사실 지향형 모델이잖아요. 물론 500마력대니까 고성능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이 BMW 라인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퍼포먼스 모델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지향형 모델로서는 충분히 좋은 성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독일 차들의 자랑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차를 만듭니다. 우리 시장처럼 뭐 승차감이 우선이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조사들도 아예 이 주행 안전성이나 고속주행에 대한 부분을 사실 거의 내려놓고 갑니다. 못 만들어서가 아니고 내려놓고 그 부분에 이 저속 환경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고속에서 좀 잃고 가는 것들이 있지만, 이 독일 차들의 경우는 아우토반이라는 기반이 있잖아요. 그를 기반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뭐 제 친구도 지금 뭐 독일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고속도로에 올라서 편안하게 달리는 속도가 시속 한 140에서 160 정도. 그러니까 고속에 대한 비중을 둘 수밖에 없고, 때로는 1차로에서 이제 뭐 무제한 구간이죠. 빨리 달릴 때는 200km를 넘나드는 차들도 많다 보니까 고속에서 당연히 불안한데 누가 그렇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차의 세팅을 만든다는 점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엔진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엔진 리스폰스를 최대한 끌어내서 운전자가 요구하는 그 작은 요구조차도 섬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고성능 모델들의 특징. 근데 지금 이 X6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해내고 있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뭐 부가 조작이 거의 필요 없어요. 어떤 이 스티어링을 코너에서 이렇게 막 보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소잉이라는 그 테크닉이 아니라. 근데 그런 부분 없고, 지금은 리프트오프 시험을 시속 85km 정도에서 했는데 선형적으로 차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와, 그리고 구동 제어를 정말 잘하네요. 이게 스티어 특성을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운전자가 느끼지 않거든요. 물론 기본 성향 자체는 약간 언더로 가져갑니다. 뭐 상식적인 세팅이에요. 그러나 그대로 스티어링, 와, 야, 지금도 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언더스티어가 나지만 후반에 가면서 차 자체가 스티어링 앵글에 맞춰서 차체를 끌고 들어옵니다. 혹시 뭐 브랜드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BMW 모델들은 핸들링 부분에서 분명히 특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운전 실력을 논외로 뭐 운전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라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펀트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는 운전 재미거든요. 운전을 뭐 그 늘상 뭐 어떤 운송용 차도 아니고 때로는 뭐 업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시간에 차를 타는데 이 차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운전 재미란 것은 느껴보지 못하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차는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움직여준다는 것은, 자, 가속을 비롯해서 정말 섬세하게
조금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움직여주면 운전 자체가 편하고 재밌어지죠. 계속 보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좀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 그 차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높은 시선의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때 사실 좋은 것은 아니죠. 어쨌든 차가 직선으로 잘 달려주고 또한 안정감을 줘야 되고 코너에서 운전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보정 없이 돌아나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제동 역시 잘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좋은 차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X6 M60i 제동 성능 볼까요? 아주 대단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뭐 수치 자체는 평이에요. 근데 제가 대단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수회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편차가 20cm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동 시스템에 대한 여유도 충분했고, 자, 그리고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차들은 초반에는 응답이 이제 빨라서 잘 쓰는 것 같은데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못 쓰는 차들도 있지만 지금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힘을 끌어낼 수 있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일정한 힘으로 이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매우 넓은 편이에요. 275mm급 뒤에는 315mm급을 사용하고 있고 22인치 휠과 매칭을 시켰는데 짜잘한 노면 진동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아주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고성능 지향 모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승차감을 보인다면 일상에서도 편하게 탈만합니다. 일부 차들은 이제 저속에서는 뭐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고속이나 특정 노면 조건을 만났을 때 상당히 불쾌한 진동을 주는 차들도 있는데 이제 서스펜션 세팅의 노하우의 차이인데 그런 이 서스펜션 세팅 상당히 잘 해내고 있네요. 자, 스티어 특성을 비롯해서 기본 승차감 뭐 이후에 더 점검을 하겠지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엔진은 V8 최고 출력은 530마력을 낼 수 있죠. 최대 토크도 76kg 포스미터대를 갖고 있어서 힘에 대한 부족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위로 가면 본격적인 퍼포먼스 모델인 이제 X6M이 있지만 뭐 우리가 일상에서 탄다는 조건을 감안하면 지금 이 기본 8기통 스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변속기는 GF제 8단과 짝을 이루고 있고 뭐 쇼크나 이런 아쉬움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간단히 ADAS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레인 센터링 기능이 매우 적극적인 편입니다. 다만 인터체인지를 비롯해서 일부 조건이 되면 아예 운전자에게 바로 그냥 통제권을 넘겨버리거든요. 최근 이제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이제 운전자가 덜 제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시스템처럼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운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딴짓하는 시간이 늘었고 그래서 사고의 위험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좀 위험하다 판단되는 경우 지금 지나가는 요 구간에서 바로 경고 띄우면서 시스템이 통제권을 운전자에게 넘겼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도 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지만 여기서 바로 놔버릴 거예요 아마. 바로 놓죠. 근데 BMW는 ADAS 기능이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차량 자체는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ADAS 평가를 할 때 i5가 매우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인체 더미가 있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는데 스티어링을 요만큼밖에 안 주더라도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차가 알아서 더 스티어링을 지원해 줍니다. 더 꺾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선을 비껴 갔을 때 다시 들어와야 되잖아요. 원래 주행하던 차선으로 그 복귀하는 것까지 도와주는데 그 시험 자체 ADAS 시험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만납니다. 근데 BMW i5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다 해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시험한 분들이 이 현업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놀라셨는데 어쨌든 에이다스만큼은 믿을만하다. 다만 레인 센터링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최대한 잡고 있었지만 지금은 보수적으로 조금 이 운전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차가 갑자기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제어권을 바로 넘겨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하 움직임이 좀 나오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고성능 차의 티가 납니다. 마지막에 떨어질 때 받쳐주는 이 부분에서 이제 힘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연속된 요철로 여기서는 승차감이 대부분의 차들이 좋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만든 고급형 SUV 수준, 무려 22인치 휠을 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타사 모델의 한 20인치, 때로는 그보다 작은 휠을 채용한 모델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네요. 자, 과속방지턱, 여기서는 확실히 떨어질 때 바로 잡으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속 자체의 이 턱을 넘을 때의 승차감은 한 보통 정도 수준이고, 예전에 이제 X7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편이에요. 좀 훌륭한 수준인데 지금은 보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정숙성 볼까요? 큰 사이즈의 타이어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성 자체 기대했던 수치만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한 사이즈를 끼우고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점은 대단하고, 자, 이 윈도우를 열었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확실히 닫으면 더 정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속에서는 이 오토 스탑 작동도 조금 더 세련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죠. 자, 시동이 걸릴 때 이 진동을 잡아내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인데,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을 잘했네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첫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래도 8기통 엔진이나 뭔가 붕 하면서 약간 그래, 나 그래도 이 고성능 8기통이야 라는 점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순둥순둥해요. 요즘 그 규제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저도 이제 M3 같은 경우도 시동 걸었을 때 생각보다 좀 박진감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뭐 그래도 일반 차들보다는 있지만 근데 좀 아쉬움이 들 때가 있죠. 자, 시속 100km, 지금 컴포트 모드입니다. 95km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자, 다시. 자, 지금도 대략적으로 90km대 이상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차량의 균형이 좋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이 자세 제어 시스템이 정말 속도를 대폭 낮춥니다. 그래서 뭐 근래 봤던 어떤 차는 시속 60km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봤는데, 네, 확실히 안정적이네요. 그리고 조작에 따른, 네, 그리고 지금 거의 이렇게 되면은 자세 제어 장치가 계속 잡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지금 밟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속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원래 약간은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유지해야 시속 한 90km대가 유지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확실히 타이어의 여유가 많고 서스펜션 자체도 탄력성이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스티어링 조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속 한 120km를 넘나드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네요. 네, 오늘 만난 BMW
X6M60i. 자,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쿠페가 조금 더 인기가 있죠. 그리고 그 여러 쿠페 중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한 이 성능을 통해서 운전자를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X6M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가격 자체는 그 GLE AMG 버전이죠. 53보다는 비쌉니다. 물론 뭐 할인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 상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53과 비교를 한다면 현재 이 60i 쪽이 월등합니다. 물론 뭐 출력으로 놓고 보더라도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GLE는 AMG 마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포트 SUV 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 BMW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그러니까 노말의 그 엑스드라이브 40i와 비교를 해도 40i가 AMG의 53 버전 GLE보다도 더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가성비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 GLE보다는 현재 60i가 더 월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차 중에 하나가 아우디도 차를 내놨잖아요. 뭐 시승차를 만날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 차도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감이 커집니다. 네, 오늘은 BMW의 감각 좋은 SUV X6M60i를 만나봤습니다. 여행용으로는 정말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